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? 우리 집을 지키려고 보험을 들었는데 바로 그 보험 때문에 집이 홀라당 타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말이에요. 그런데요,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오늘은 기업을 지켜준다던 금융상품이 어떻게 기업을 파멸로 몰고 갔는지 바로 그 키코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수조 원. 이게 무슨 돈이냐고요? 2008년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단 하나의 금융상품 때문에 허공에 날려버린 돈입니다.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평생 일궈온 회사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죠. 아니,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? 분명 위험을 막아주는 보험 같은 상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수많은 기업들을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. 자,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. 2000년대 중반으로요. 그때 우리나라 잘 나가는 수출 기업들한테 진짜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. 바로 널뛰기 하는 환율이었죠. 열심히 물건 팔아서 달러를 벌어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환율이 뚝 떨어지면 어때요? 순식간에 이익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.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.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훼성처럼 등장한 구원투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키코입니다.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. 환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는 미리 정해놓은 안전한 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게 해줄게. 이거 뭐 듣기만 해도 귀가 솔깃하지 않나요? 완전 스마트한 해결책 같잖아요. 아니 근데 대체 구조가 어떻길래 다들 그렇게 이건 완벽한 안전장치다 라고 믿었던 걸까요? 뭔가 특별한 게 있었겠죠? 자, 지금부터 그 소문난 안전지대의 내부를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. 키코 계약을 이해하려면 딱 3개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내가 달러를 팔 수 있는 고정가격, 바로 약정 환율. 둘째, 환율이 이 선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녹아웃 구간. 마지막으로 환율이 이 선 위로 올라가면 큰일 나는 녹인 구간. 예를 들어 볼게요. 약정 환율은 970원, 아래쪽 녹아웃은 900원, 위쪽 녹인은 1120원.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. 환율이 900원에서 1120원 사이 이 넓은 안전지대 안에서만 움직여주면 기업은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. 왜냐? 환율이 970원보다 떨어져도 나는 970원에 팔 수 있으니 이득이죠. 반대로 970원보다 올랐다? 그럼 에이, 이 계약 안 할래 하고 그냥 시장에다 더 비싸게 팔면 그만이에요. 어때요? 진짜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? 이러니 다들 넘어갈 수밖에요.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 하지만 있잖아요. 이 완벽해 보이던 시나리오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수가 끼어들게 됩니다. 네,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. 이 위기가 터지자마자 그동안 얌전하던 원달러 환율이 정말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. 안전지대 천장, 그 1120원은 그냥 종이 뚫듯이 뚫어버리고 1500원대까지 정말 순식간에 치솟아버린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순간, 안전지대의 천장이 뚫리는 바로 그 순간, 계약서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숨어있던 그 악마의 조항이 드디어 발동됩니다. 이때부터 모든 게 지옥으로 변한 거죠. 핵심이 뭐였냐면요. 환율이 상한선, 즉 녹인 구간을 딱 건드리면 그때부터는 기업이 은행에 돈을 물어내야 하는데 그냥 차액만 물어주는 게 아니었어요. 그 차액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. 이건 보험이 아니라 그냥 벌칙이었던 거죠. 그 결과는요.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. 아까 그 예를 다시 가져와 볼까요? 1억 달러 계약한 회사. 환율이 1,500원이 되니까 물어줘야 할 돈이 얼마가 됐을까요? 무려 1,060억 원입니다. 하룻밤 사이에 1,060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예요. 말이 되나요, 이게? 이 구조를 보면 이게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자, 기업은요, 환율이 오르면 손해가 무한대예요. 천장 없이 계속 커져요. 근데 은행은요, 환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계약이 그냥 없던 일이 되니까 손해가 딱 막혀 있어요. 이건 뭐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었던 거죠. 한쪽은 무한 손실, 다른 한쪽은 손실 제한.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. 이 사태 이후에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. 하루아침에 망하게 생긴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. 엄청난 소송전이 시작됐고 그 과정과 결과는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.
피해 기업들은 당연히 은행을 걸고 넘어졌습니다.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 줄 제대로 설명 안 해줬잖아. 이게 핵심 주장이었죠. 이 싸움이 얼마나 컸냐면요.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들까지 나서서 갑론을박을 벌일 정도였어요. 하지만 5년이라는 정말 긴 싸움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뭐였을까요? 결국 계약서에 도장 찍은 당신 책임이다 였습니다. 너무나도 씁쓸한 결과였죠. 결국 이 키코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아마 이걸 겁니다. 겉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복잡하고 그럴싸한 금융상품이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. 항상 의심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키코 사태는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와 한 방에 모든 걸 날릴 수 있는 도박.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일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